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정길입니다. 한 주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R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창업지업 사업 공고 2022년 10월 3주차 정보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들은 다들 무난해요. 이 시즌이 사실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대부분 끝나면서 예산을 털어내는 목적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털어낸다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예산을 받아서 뭔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뭔가를 하겠다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내는데 그 중에 이제 슬슬 이제 그 마감이 다가오면서 빨리빨리 털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초반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 되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사이에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계속 터지다 보면은 이렇게 좀 막판에 이렇게 약간 몰아내듯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입주 공간, 뭐 공모전, 멘토링, 투자 상담, 네트워킹 다 골고루 나와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몰아내기를 한다 그래서 뭐 콘텐츠가 나쁘다 이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쓸만한 것들이 꽤 있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거 되게 저는 좀 의외였는데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가 나왔어요. 10월 21일까지인데 요거 이제 그 예비 창업자 말고 초기 창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서 요건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일단은 뭐 아이디어 제품 고도화 프로그램이라는 사업화 지원이 있어요. 뭐 일부 이제 좀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고 약간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곳이라서 뭐 강추 이건 아니고 혹시 이제 아이디어 제품 갖고 계신데 좀 고도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조 기술에 대한 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뭔가 좀 그런 상담이 필요하면은 이런 거 이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흐린 거에 점선 쳐놓은 게 이제 추천은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그거보단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하면은 마포 청년나루에서는 그 서강대학교 컴팩 캠퍼스 타운하고 같이 하는 브랜딩 심화 패키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교육이라서 이게 어떤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초기에 창업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이거저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 기업의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제일 좋은 건 그냥 디자인 이런 거 돈 주고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대부분 이제 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런 교육은 이렇게 흔한 교육은 아니니까 뭐 창업 교육 맨날 뭐 특허네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이네 뭐 IR이네 이런 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게 좀 알짜배기 수업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랑 연세대학교에서 창업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노하우. 워낙 이런 종류의 사업 그 지원 사업 교육들이 많고 그 다음에 채널 M&R에서도 실제로 사업계획서 작성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다 나쁘다 이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연대니까 좀 믿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창업 강의는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 온라인 강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대비해서는 확실히 이런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또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입주기업 모집 있습니다. 울산 경제진흥원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주관광공사 제주도 쪽인데 관광 스타트업 혁신 아이디어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이니까 부담 없이 지원해보시고 아이디어 한번 이렇게 좀 컴피티션 해보는 것도 좋고요. 남의 아이디어도 한번 가서 또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벤처 중소기업센터 신규기업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기대에서 그리너 메이커스페이스 해커톤 개최 안내하고 있는데요. 메이커스페이스 쪽이니까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뭐 지금 막 이렇게 좀 이제 예비 창업 단계거나 뭔가 좀 아이디어 검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해커톤 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컴피티션도 해보고 남들하고 협업도 해보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경험 쌓기 좋아서 또 이건 상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학교 캠퍼스 타운에서 창업 아이디어 피칭 대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피칭 대회이기 때문에 뭐 상이 있고 혜택들도 있으니까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이제 그 서울 창업카페 상봉점에서 홍보물 디자인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정책 자금으로 디자인을 아예 지원을 해주는 거, 홍보물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 브랜딩 심화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교육이 흔치 않고 또 알짜배기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의외로 이런 게 되게 소소하게 이렇게 홍보물 같은 거 만들고 하면은 되게 써먹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짜잘한 것들 계속 받아놓는
놓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럼 나중에 뭐 예창패나 초창패 같은 것들은 이거랑 겹치질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시제품 개발 경진대회라고 해서 배화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뭐 요즘 그 메이커스페이스가 지금 다 밀어내기 하고 있나 봐요. 약간 느낌이 메이커스페이스 쪽 행사들이 유난히 많은데,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 지원 사업 안 받는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공모전이니까 참가 한번 해보시고요. 마포 청년나루에서 스타트업 IM 피칭 기술 교육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제 IR 피칭, 이제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은 요럴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교육. 자, 그 다음에 마포 청년나루에서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교육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참가해 보세요. 뭐 제가 여기에 누가 와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강추를 하고 하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F&B 비즈니스 창업 지원이라서 푸드메이커 모집하고 있는데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 강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원래 기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요리 다 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그냥 내 샵을 딱 내겠다라고 해도 좋지만 실제로 이제 메뉴 개발을 해야 되고 뭔가 그 실제로 팔 수 있는 어떤 그 양산이라고 표현하기 너무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공간과 자본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푸드 쪽은 공간하고 시설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푸드 메이커나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창업 지원해 주는 거는 실제로 그런 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유 주방 같은 그런 설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면은 뭐 꼭 정부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초창패 예창패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그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업 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도전생활혁신 아이디어 리그 참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캠틱 종합기술원인데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고요. 사단법인인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도 공모전이니까 한번 얘기했고요. 마찬가지로 SCG에서 2022년 4개 항만공사 ESG 창업 해커톤, 뭔가 이름이 복잡한데 항만 쪽이니까 이제 그 조선해양 이쪽에 항만 쪽에서 뭔가 ESG 경영을 위한 창업 해커톤을 한다 그러는데요. 그냥 이런 것들도 한번 참여해가지고 좀 많이 아이디에이션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뭐 항만 쪽 ESG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돼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나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 마케팅 전문가 협회에서 사업을 성공하게 위한 콘텐츠 글쓰기, 매출 완벽 상승, 온라인 마케팅 성공적인 특강 참여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딱 요 시즌에 한 번쯤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실 연말 되면 좀 이렇게 좀 많이 침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체크만 드리는 거고요. 뭐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나쁜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 있다 개최했는데요. 일종의 그 저기 네트워킹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한번 참여해서 그냥 그 시야를 넓힌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에서 그린테크 스타트업 포럼인데요. 뭐 포럼이니까 무슨 뭐 경진대회는 아니고 그냥 그린테크 말 그대로 이제 그 환경 쪽이죠. 그린테크 쪽 스타트업들 만나가지고 어떤 것들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슈인지 이런 거 보시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거는 초기 창업자들도 있지만 예비 창업자분들 참여하시면 되게 좋아요. 사업 시작하기 전에 남들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네트워킹 홈커밍 데이에서 고려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원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려대학교 안에서 어떤 창업 기업들이 있고 어떻게 이제 뭘 하고 있나 이렇게 구경하기 되게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 기업이 연달에 나와 있는데 오피스 ENC에서 서초구 방배동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단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천안 지역입니다. GVC 개발 및 서버 업무 공고 홍보 필요한 우수기업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얘기해서 끝날 거고요. 자, 경기 중소기업 성장 지원센터 입주기업 공고 모집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걸로 고려대학교에서 2022년도 아마존 US 입점 사업 지원인데요. 그냥 그 사실 아마존에 어떻게 입점을 하느냐는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블로그 같은 데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또 오프라인 강의가 주는 그 어떤 그 이 이점이 있어요. 이게 뭐 채널 M&L도 사실은 오프라인을 좀 해야 활성화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이런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그래도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페이지인데요.
자, 일단 뭐 입주기업 공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2022년 서울 핀테크랩 신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원 쪽인데 제2원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있는 거 좀 말씀드리면은 고려대학교 세종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성장 지원 사업을 예비 초기 창업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예창표 초창표랑은 안 겹칠 거예요. 이게 중복수에 걸리지는 않을 거고, 이거 그래도 나름대로 정부 지원 자금도 주고 교육도 시키는 거라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인데요. 뭐 창업경진대회가 다 여기저기 있지만 신보에서 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신보가 이런 걸 잘한다가 아니고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기관에서 경진대회나 공모전을 열 때는 그냥 상금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좋은 기업들을 계속 소싱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육성 프로그램, 발굴 프로그램 이제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자금줄을 쥐고 있는 3대 금융 지원 기관 중에 하나잖아요. 기보, 신보, 중진공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 창업경진대회 한번 나가보시면은 인연을 맺는다는 의미에서도 되게 좋아서 저는 웬만하면 이 창업경진대회는 좀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거 세무회계 지원하는 건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거의 뭐 그냥 한번 열리면 거의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엄청나게 몰려요. 정말 한 100만 원 정도 아끼는 건데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요거 한번 참여 꼭 해보시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것들 보면은 아마존 플랫폼 마켓 인텔리전스 및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존에 어떻게 입점을 해서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참가해 보시면 되게 조금조그맣게 좋은 지식들을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뭐 조금 높아시면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 그냥 강의 듣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 건데 거기서 또 뭐 이거 더 하고 싶으면 뭐 우리 프로그램 뭐 유료로 뭐 하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거기까지는 제가 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서 문화 콘텐츠 청년 창업 세무 절세 전략 교육, 세무 절세 전략 교육이 사실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초기 창업자, 예비 창업자 하시는 분들 보면 매출이 처음에 이렇게 순식간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세무 절세 전략이 당장 그렇게 어떤 큰 이슈는 아닌데,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창업 기업들이 처음에는 자금 지원 때문에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급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노무, 세무 이런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세무나 노무 쪽이 항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꼭 문제가 여기서 터져요. 한 2년 사업 잘하다가 꼭 문제 터지는 게 세무 노무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한번 들어보고 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 즉 큰 노력, 큰 시간 안 들이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놓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좀 해놓고 이런 관점에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도 알려준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이 알고리즘이 좀 애매해요. 그냥 한번 참고 삼아서 들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모르는 것보단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건 지난주하고 좀 겹쳐 있는데요. 뭐 여기 뭐 특별한 건 없고, 사단법인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에서 창업투자 상시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투자유치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사업 계획서 그냥 잘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지 말고 이런 데 가서 멘토링 좀 받아보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데에서 사실은 뭐 사업을 바꾸라 이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그런 말을 하면 뭐 미련 갖지 말고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어떤 회사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투자자 관점하고 창업자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 갭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이런 거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네트워킹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넥시드라고 하는 거 좀 오래된 나름대로 몇 년 해왔던 지원 사업이고 이거 참여해가지고 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진짜로 이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모든 심사역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창업가분들이 바쁘시니까 이걸 못 하거든요. 그래도 되게 좋은 거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입주기업 성남 창업센터 그리고 서울 스마트 미디어 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2022년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3차일 거예요.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워낙 인기가 많은 지원 사업 중에 하나라서 금방 끝나기도 하고 보통 예산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언뜻 보면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것만 보시는데 이게 2년까지면 200만 원인데 이게 은근히 큰 게 이게 고정 비용을 되게 많이 깎아줘요. 결국 여러분이 창업을 하고 나면은 그때 말씀드렸듯이 세무나 회계나 기술 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특히나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법인은 회계장부 기록이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회계사를 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회계법인이나 뭐 세무기장 서비스를 이제 하게 되면 그게 한 달에 최소 보통 6, 7만 원에서 보통 10만 원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맨 돈으로 하는 것보다 이거는 뭐 지원 사업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얘 같은 경우가 일단 그 지원 자격을 보면은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다라고 지금 일단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무회계 기술 임치 이렇게 돼 있어서 돼 있는데 이 기관들이 보통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기관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참여하신다면 하면 되고 540개사 내외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원 조건 보면은 여러분 기업 부담금이 있어요. 이제 30%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이게 100만 원에서 여러분이 한 30만 원 정도까지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70만 원을 지원받는 건데 의외로 이런 짜잘짜잘하게 나가는 그 고정비용 아끼는 게 되게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강추를 드리는 시점이고요. 지원 방식을 보면은 이제 바우처라고 해가지고 이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지원 어떤 기업하고 매칭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하고 이제 지속되면서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면 거기서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은 그걸 올리면 여러분 돈하고 여기에서 합쳐가지고 이제 지원 사업 기업에다가 세무 회계 법인에다가 이제 지급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 짝수년도 홀수년도 하고 있는데 보통 첫날 거의 다 끝나요. 첫날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마시고 참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추천 강의입니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올라온다 그랬었는데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찍었습니다. 결국엔 개인적으로 진짜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쨌든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고 싶어서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 집중 공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할 거고요. 2023년도라고 여긴 안 적어놨지만은 제가 이제 2023이라고 얘기한 건 2024년도에도 또 다 바뀐 트렌드 따라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 2025년도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할 거고요.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이 아니고 약간의 모 기관에 대한 빡침이 작용한 강의이기 때문에 세상을 못 바꿔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궁금해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관련된 모든 내용을 1문 1답 형태로 7주에 거쳐서 한 주에 하나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트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 조금 화면이 이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갑자기 애플 펜슬이 동작을 안 해가지고 제가 화면에다가 체크를 못했고요. 늘 그렇듯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진짜 몇 주 동안 뉴스만 계속 올리면서 저 제대로 된 콘텐츠를 못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답답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한 주에 최소 하나 이상씩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좀 자주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서 또 요즘에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 많으신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여러분 잘못도 아니지만 남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꿋꿋하게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가져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또 이 빙하기를 넘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정진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